길 교수님이 이거 좀 예.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8번인데요. 예, 예.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언뜻 보면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적 소수자의 어려움이 우리 사회의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적 소수자를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그래서 1, 2, 3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예. 이것도 교수님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8번에 나와 있는 1, 2번이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를 정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8번 밑에 보면 10번에 또 아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제가 안 읽었는데 8번에 1번 보면은 네. 성 정체성과 모든 질병은 서로 무관하며 성 정체성은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내용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교과서는 분명히 동성애는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동성애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넘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책임인 거죠.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밝혀졌나요? 아니죠. 이건 완전히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저는 목사이니까 목사 입장에서 말할 수가 있는데 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둘이 하나 맞습니다. 되게 하셨지 예. 남자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런 적 없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근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네. 제가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 드러나게 되는 아우팅 이렇게 돼 있고 3번에는 성적 지향성은 자신의 개인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치 동성애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뭐 타고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네. 두 번째로는 현대 과학으로 어떤 행동 양식이 형성될 때 자기 의지가 얼마만큼 포함되는지 혹은 의지하고 상관없는 어떤 요인이 얼마만큼 되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분간할 수 없는 주장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은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네. 어떤 요인이 왔을 때 그걸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을 형성했을 때 어느 정도 자기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났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 한국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좀 부담스러워해요. 죄라고 정죄하는 거를 네. 타고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반박하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동성애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갈 수 없고 그렇죠. 따라서 유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라고 보기에는 또 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시골에서 자란 사람과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다릅니다. 네. 시골에서 자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고 대도시에서 자라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산되었느냐?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 1993년도에 해머라는 분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염색체 위에 있는 어떤 유전자 집단이 동성애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1993년도에. 그러니까 서구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제 1999년도에 가면은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유전자 집단 안에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조사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그 해머라는 분이 포함된 연구진이 굉장히 많은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거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전이라는 것을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은 유전 아니지만 타고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그 리베이라는 사람, 요 리베이도 동성애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죽은 사람의 두뇌를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남자 동성애자의 두뇌 어떤 부분이 여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매스컴은 야 동성애자들은 네. 그런 머리를 타고났는갑다 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선천적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동성애자인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남녀의 차이는 있어도 남자 동성애자와 남자 이성애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990년 초반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편의 논문이 나오면서 이 서구 사회에 과학적으로 유전이고 선천적이갑다. 그래서 또 동성애자들은 나는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니까 인정해달라. 이렇게 했고 그 주장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도 않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도 같고 같은 엄마 뱃속에서 그렇죠. 자라고 또 태어나서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유전적, 선천적, 후천적 영향이 똑같아요. 만약에 유전자나 그 엄마 뱃속의 어떤 선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동성애 결정된다면 네. 일치율이 높아야 같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근데 된다는 거죠. 2000년에 호주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11%입니다. 그러니까 9쌍 중 1쌍이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결국 동성애는 뭐 유전자나 선천적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